거대한 암벽을 맨손으로 오르는 강인함. 암벽을 버티고 자신을 극복하는 이 꼭대기를 향한 묵직한 움직임은 자신의 튼튼한 근력과 정신력뿐만 아니라 마찰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론 움직임을 도와주는 조력자에서, 어쩔 땐 움직임을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변신하며 우리 삶의 놀라운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마찰력.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두 얼굴의 힘, 마찰력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은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며 물체의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하고 결국엔 정지하게 만드는데요. 마찰력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확인해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멈춰있는 상자를 슬쩍 밀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상자를 밀어 움직이면 상자 밑면과 바닥의 접촉면에 상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며 상자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때문에 미는 힘이 사라지면 마찰력에 의해 상자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마찰력은 근본적으로는 전자기력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물체를 크게 확대하면 우리가 아무리 매끈하게 표면을 다듬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물체의 표면이 접촉하고 있으면 그 표면이 아주 딱 붙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접촉하고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접촉하고 있는 부분 사이에 전자기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때 붙었다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찰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두 물체의 접촉면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한 원자들이 맞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접촉면 원자들의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데요. 같은 부피의 물체라도 무게에 따라 마찰력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의 전자기력이 커져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어떤 물체가 놓여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물체는 지구 쪽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수직항력이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커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물체가 이렇게 닿아 있을 때 사실은 극히 일부분의 표면만이 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죠. 그 늘어남과 동시에 마찰력도 또한 커집니다. 따라서 이 수직항력과 마찰력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마찰계수라고 합니다.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힘인 수직항력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는데요. 무게가 증가하면 아래로 당기는 힘인 중력 또한 커집니다. 이렇게 중력이 커지면 맞닿는 접촉면이 더 넓어지면서 마찰력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물건을 집어들 수 있고 병뚜껑을 딸 수도 있습니다. 글씨도 연필과 종이와의 마찰력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것도 또 달리는 것도 역시나 마찰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찰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물체가 바로 바퀴인데요. 바퀴는 고대의 나무썰매 밑에 받쳐 굴리는 식으로 이용했던 굴림대에서 시작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원판형 바퀴에서 바퀴살 바퀴로, 또 견고함과 기능성을 더한 타이어로 변화를 거듭하며 인류와 함께 나날이 발전해 왔습니다.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보면 바닥과 그
바퀴가 접촉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 어떤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점 사이는 사실은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퀴 자체는 움직이고 있지만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그 바퀴는 바로 그 점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퀴가 움직임의 반대 방향 쪽으로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바닥이 바퀴를 그 앞쪽으로 나가게 합니다. 바퀴가 회전을 거듭하며 앞으로 굴러가는 것은 바로 구름 마찰력 때문인데요. 이는 바닥과 바퀴의 접촉면에서 바퀴가 구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힘으로 다른 운동 마찰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구동력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죠. 때문에 바퀴는 모든 운송수단의 근본이 되고 문명의 발달을 가속화시킨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손꼽히는데요. 구름 마찰력을 이용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바퀴의 발명에서 타이어로까지 발전되어 온 것이죠. 타이어라는 것은 특이하게 1947년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튜브레스 타이어가 개발된 이후로 겉보기 형태나 제조 방법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내구성을 점차 좋게 하고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왔었고요. 최근에는 회전 저항이 좀 더 줄고, 그래서 결국 연비에 도움이 되면서 마일리지가 늘어나서 좀 더 오래 탈 수 있는 타이어, 이런 개발 방향으로 최근에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엔진이 만들어낸 구동력을 노면으로 전달해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바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해 제동을 거는 역할인데요. 이 제동력은 주행 목적과 노면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비가 오거나 노면이 촉촉해질 경우에는 수막 현상이 발생해서 타이어하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도로하고의 그 수막이 형성되면서 미끄러지게 되죠. 결국은 제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쭉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홈을 파주고 그 홈들이 배수로의 역할을 하면서 타이어가 굴러가게 되는 것이 여름철 타이어의 특징이고요. 타이어의 표면은 목적에 맞게 디자인된 다양한 형태의 선들이 음각되어 패턴을 이루고 있는데요. 패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배수, 미끄럼 방지, 제동력 등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안정성 있는 드라이빙을 위해선 주행 목적과 상황에 따라 알맞은 패턴의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F1 머신의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와 달리 패턴이 없는 것도 지면과의 그립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사항이죠. 또 노면의 물은 패턴의 홈을 통해 배수되기 때문에 장마철 젖은 도로를 달릴 때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패턴이 비교적 정교한 타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고성능의 레이싱 타이어는 타이어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바로미터인데요. 여기에 축적된 기술 데이터는 양산용 타이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상황별 최적화된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들을 통해 타이어의 기술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찰력을 최대한 제어하는 주행 기술인 하이퍼루프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바퀴가 없어 지면과의 마찰이 없는 자기부상 시스템을 통해 시속 1200km로 초고속 주행하는 미래 운송 기술로 현재 실용화를 위해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찰력은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움직임을 컨트롤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얼음이나 눈 위에서 0.001초 단위의 속도를 겨루는 동계 스포츠에서 마찰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손꼽힙니다. 마찰력을 얼마나 최소화시켜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고 이것으로 승패도 갈리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마찰력이 변수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컬링입니다.
빙판을 미끄러지는 둥근 모양의 스톤과 그 앞에서 빗질에 힘쓰는 선수들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동계 스포츠 컬링. 빙판과 설원을 누비며 속도를 겨루는 대부분의 동계 스포츠 종목과는 경기 진행 방식에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조용히 작전을 세워 신경전을 벌이는 정중동의 승부라는 것이 바로 컬링의 핵심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컬링은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 위의 표적판인 하우스의 중심에 스톤을 얼마나 더 가깝게 붙이느냐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투구자가 스톤을 던지면 2명의 선수가 스톤을 따라 함께 움직이며 부름이라 불리는 소를 이용해 빗질을 하는데요. 스위핑이라 불리는 이 빗질을 통해 스톤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스톤을 놓기 전 하우스 주변에 흩어진 스톤들의 위치에 따라 진로와 속도 등의 전략을 세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죠. 이렇게 컬링은 투구할 때마다 스톤의 위치와 진로 선정에 있어 복잡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빙판 위의 체스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투구에서 스위핑으로 이어지는 각 선수들 간의 호흡은 물론이고 한 경기를 치르는 동안 스위핑을 하면서 많은 양을 움직이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 또한 필수입니다. 라인은 넉넉하니까 웨이트만. 라인은 좋아, 웨이트만. 컬링은 결국 힘, 기술, 전략을 모두 겸비해야 하는 종합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톤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비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도구와 신발에서도 전략적 기술을 뒷받침하는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얼음 위를 미끄럼 타는 쪽의 신발 바닥에 플라스틱 소재의 테플론을 붙여놓아 빙판과의 마찰력을 최소화해 더 부드럽고 빠르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스위핑. 빗자루 형태의 도구 부름을 사용해 빙판을 문지르면 빙판 표면에 솟은 얼음 돌기가 녹아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스톤이 더 잘 미끄러질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빙판과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도구들이라 할 수 있죠. 얼음 위에 미세한 알갱이를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컬링 경기는. 그걸 페블이라고 하는데 그 페블을 스위퍼의 브러쉬 패드 부분이라 해서 촘촘한 어떤 천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그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전이가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수막 현상이 바로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톤이 좀 더 멀리 밀려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많게는 뭐 4m에서 6m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퍼의 능력에 따라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가 있는 거죠. 스위핑은 그 정도에 따라 스톤의 활주 거리와 속도, 휘어짐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력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컬링은 스위핑을 통해 빙판 표면과 스톤과의 마찰력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경기 시작 전 빙판에 물방울을 뿌려 작은 얼음 입자인 페블을 만들어 스톤과 빙판 사이의 마찰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페블을 스위핑으로 재빨리 닦아 스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페블을 얼마나 많이 닦느냐에 따라 스톤과 빙면 사이의 마찰력이 결정됩니다. 얼음을 문지르면 마찰열에 의해 순간적으로 빙면이 녹고 표면에 수막이 생기면서 마찰력이 줄어들어 스톤이 잘 미끄러지게 되는 원리죠. 이렇게 스위핑을 통해 표면 마찰력을 줄여 스톤이 잘 미끄러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속도와 거리를 조절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투구자는 스톤을 던질 때 손잡이를 약간 돌리면서 회전을 거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휘어나가는 식으로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방향으로 스위핑을 해주면 스톤은 마찰력이 줄어든 해당 방향으로 휘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스톤의 휘는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스톤 바닥에 있습니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밑면의 일부분만 빙판에 닿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패브를 타고 넘으며 회전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회전이 들어간 스톤은 마그누스 효과에 의해 미세하게 휘어져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그누스 효과란 회전체의 회전 방향과 공기 흐름이 같은 곳에서는 압력이 감소하고 반대편은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양쪽에 생긴 압력 차로 인해 회전 방향으로 휘어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휘어지는 것이죠. 마그누스 효과는 회전체에 발생하는 커브의 주요 원인으로 컬링의 스톤도 회전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스톤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미세하게 휘어져 나가는 스톤 앞쪽에서 스위핑으로 마찰력을 줄여 각도를 조정하면 상대편 스톤을 피하거나 정확한 각도로 타격해 밀어내는 기술이 가능해집니다. 빗질의 속도와 압력에 따라 마찰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로 연구할 만큼 컬링에 있어 마찰력 조절은 승부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 변수입니다. 하지만 종목에 따라 마찰력 제어의 목표는 달라집니다. 설원과 빙판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골이 내야 하는 스키와 스피드 스케이트의 경우엔 마찰력을 최대한 줄여 속도를 내는 것이 관건이고요. 썰매 종목인 봅슬레이는 출발할 땐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마찰력을 최대한 이용했다가 8강 코스에선 마찰력을 제어해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마찰력은 잘 이용하면 경기력을 향상해주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물질의 어떤 특성이나 그 다음에 그 표면 접촉면의 상태, 그리고 운동이 어떤 유형이고, 그리고 운동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 마찰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저항을 받는 어떤 수치에 영향을 준다고 걸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최대한 덜 받게 해야 되죠. 반대로 얘를 키워주면서 빨리 폭발적인 힘을,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동계 종목에는 이런 두 가지의 종목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극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영도 마찰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기록 단축을 위한 체력 단련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한계 극복을 위해선 신체 표면과 물의 마찰력에 의한 표면 항력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된 전신을 감싸는 첨단 수영복의 등장은 0.01초를 다투는 신기록 경쟁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는데요. 물보다 가벼운 특수 소재로 부력을 증가시키고 물속에서 표면 마찰력을 5% 이상 감소시키며 경기력을 향상시킵니다. 전신 수영복의 표면은 물속에서 시속 50km로 고속 주행이 가능한 상어 지느러미 표면의 돌기 구조를 모방했는데요. 빼곡히 박힌 미세돌기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용돌이들이 표면을 흐르는 큰 물줄기를 막아줘 표면 항력을 줄인다고 합니다. 반면 육상, 구기 종목은 마찰력을 극대화시켜 이용하는 종목으로 지면과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신발 바닥에 핀이나 스터드를 박아 착용하는데요.
보통 육상 스파이커 하나 뭐 이런 조기양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마찰 개수가 접촉 면적 형태에 따라서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육상화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아래에 뾰족하게 이렇게 목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죠. 그런 부분은 표면에 닿는 어떤 재질에 따라서 저항력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저항력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원리를 따져보면 추진력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르는 힘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이 스포츠에서 많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접촉면에서의 마찰 개수를 극대화하면 속도뿐 아니라 제동력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폴 댄스가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 봉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움직임을 조절하며 아름다운 춤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폴 댄스는 근력을 사용해 봉에 매달려 다양한 동작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수직의 봉 위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하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고 황홀한 동작들. 마치 오르골 인형처럼 봉 위에서 우아하고 환상적인 춤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폴댄스는요, 상하 수직의 폴대에 매달려서 이제 전신의 근력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인데요. 이것은 댄스나 체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요새는 이제 요가에서도 비롯됐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회전하는 폴대에서나 멈춰 있는 폴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찰력과 원심력을 이용하는 종합 근력 운동입니다. 허리가 빠지는 분들은 특히 골반 잡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릎 사이 마찰력도 더 높일 수가 있고, 클라임 하시거나 이글 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손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발 디디면서 왼발 시작할게요. 출발, 바닥 비었기. 전신 근력과 원심력을 이용해 회전하며 동작을 만들어내는 폴 댄스. 다른 특별한 준비 사항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맨살이 많이 드러나는 가벼운 의상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봉과 맨살이 접촉했을 때 만들어지는 마찰력 때문입니다. 폴댄스는 물론 이제 뭐 전신 코어라던가 유연성 다 뭐 원심력 필요한데요. 기반이 되는 거는 어느 몸의 한 부위를 폴대에 매달려서 마찰력을 극대화해야지만 연결이 가능해요. 근데 마찰력이 없다면 여러 부위가 다 미끌리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구사되지 않아서 폴댄스의 범주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아마 예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운동량에 있어서도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찰력을 이용하면 미끄러지지 않고 몸을 봉에 고정시킬 수 있어 오르거나 회전하는 등의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맨살의 피부가 마찰을 통해 봉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몸을 단단히 지탱해주네요. 마찰력 위에 근력을 더해 고난도 동작까지 아주 멋지게 연출해냅니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 힘이 조금 더 좋으세요. 그래서 다리의 마찰력과 그리고 이제 안쪽 허벅지 운동이 같이 되는 동작인데 폴대에 이제 계단을 딛듯이 올라가는 폴 클라임이라는 동작이에요. 우선은 무릎을 높여서 발등을 최대한 꺾어주세요. 몸무게가 실리면서 마찰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양손은 편한 간격으로 잡으시고 자, 오른다리에 맞춰서 왼다리도 같은 높이 그리고 발목이 교차되어야만 이렇게 마찰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본인의 힘을 이용해 매달려야 하므로 전신 근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마찰력을 더해 제동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의상이 필수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비록 같은 면적이 봉에 닿더라도 섬유와의 접촉면보다 피부와의 미세 접촉면이 더 넓기 때문에 맨살일 경우에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봉과 옷 사이의 마찰력은 그 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지고 마는 것이죠. 맨살로 버티다 미끄러지는 경우엔 보조책이 있습니다. 우리 폴 정비하고 드라이엔진 한번 바를게요. 운동 중 손에 땀이 차면 땀 때문에 생긴 수막 때문에 마찰력이 줄어들어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드라이 젤을 발라 땀이 차지 않도록 손을 건조하게 만들어주면 마찰 개수가 높아져 잘 미끄러지지 않게 됩니다. 아무래도 손에 땀이 많거나 폴에서 잘 미끄러진 사람들이 드라이 젤을 바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마찰을 이용해서 더 오래 매달릴 수 있고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겁니다. 볼대에도 발라 봉 표면의 마찰력을 높여주면 그립감도 좋아지고 제동력도 높아져 유연하면서도 힘 있는 동작들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폴은 제가 해봤던 어떤 운동 중에서도 제일 성취감이 큰 운동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이 많이 안 들어가서 잘 안 되던 동작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 마찰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요령이 생겨서 나중엔 더 잘하게 돼서 성취감이 큰 것 같아요. 놀라운 기교와 화려한 동작들. 마찰력을 기초로 다져지는 아름다운 춤선에서 과학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네요. 마찰력을 목적에 맞게 강화시키면 큰 설비나 장치 없이도 도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진한 색의 페인트. 이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특수 목적의 페인트로 차나 보행자가 이동 시 미끄러지는 것을 예방하며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 칠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붉은색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미끄럼을 방지한다는 것일까요? 비결은 페인트 제조법에 있습니다. 그냥 봐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페인트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일반 액체 페인트와는 다른 거친 질감이 돋보입니다. MMA에 규사가 섞이는 그런 재료인데요. MMA는 이제 열 경화성 수지로 열을 받게 되면은 아크릴 계열로 바뀌는 접착제 개념의 제품이고요. 거기에 규사, 그러니까 미끈미끈한 바닥을 갖다가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입자로서 그 두 가지가 배합된 재료가 이 미끄럼 방지 포장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사 혼합물이 섞인 특수 도료를 노면에 바르게 되면 페인트 속 규사 알갱이들이 길 표면을 오돌토돌한 거친 상태로 만들어 노면 위를 지나가는 대상과의 마찰력을 높여줍니다. 때문에 도로나 인도에 발라놓으면 마찰력과 함께 제동력도 상승해 눈이나 빗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을 방지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수 도료를 바르는 방식으로 마찰력을 제어하는 기술은 바다를 운항하는 대형 선박에도 적용되는데요. 같은 양의 연료로 좀 더 빠르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바닷물과의 마찰 저항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연료비를 사용하며 장시간 운행하는 대형 선박에게 있어 마찰력 제어 기술은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죠. 해양 이동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마찰 저항.
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곳 시험연구동에선 선박의 추진 성능과 관련된 연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해양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대형 예인 수조에서 모형선을 이용해 운항 시 발생하는 마찰 저항을 측정하고 효율적 제어 방향을 찾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배에 영향을 주는 저항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찰 저항, 두 번째가 형상, 조파, 그리고 공기 저항을 들 수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마찰 저항이 약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찰 저항을 10% 정도 줄인다는 거는 연간 한 8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축구장 3, 4개의 크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 선박들. 그 규모만큼이나 저항도 많이 받는데요. 때문에 저항 극복을 위한 추진력 공급 과정에 드는 연비 손실도 아주 막대하다고 합니다. 운항 시 발생하는 선체 저항 요소는 물과 선체 표면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마찰 저항, 파도를 일으키며 나아갈 때 생기는 조파 저항, 선체 진행에 따라 일어나는 소용돌이로 인한 형상 저항과 수면 위로 노출된 선체 부위와 공기가 마찰할 때 발생하는 공기 저항,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선박의 실제작이나 운항 전에는 예인 수조에서 모의 운항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배의 표면 거칠기 상태와 전진 속도, 또 인공 파도의 규모 등을 달리해가며 항해 시 배에 걸리는 저항을 사전 계측합니다. 이 같은 실험은 실제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데요. 이쪽 동력계에서 오는 시그널을 받아서 그 시그널에 대해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환을 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배가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저항들을 저희가 동력계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그 값을 변환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힘이 걸리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모형 배를 이용해 저항값에 대한 연구를 거듭 진행한 결과 선박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선박용 방호 페인트입니다. 선박 하부에 바르는 특수 페인트로 운항 중 달라붙는 각종 이물질들을 방지하고 제거해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데요. 선박의 운항 효율을 높여 연료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선저 외판에 수선 하부에 발리는 도료는 저항 저감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특성은 방호 특성을 먼저 요구합니다. 방호라고 하는 거는 배가 해수에 침적이 되게 되면 침적되는 순간부터 단백질이 착생을 하게 되고요. 단백질이 착생되면 그걸 먹이로 삼는 해양 생물들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파래 같은 조류도 자라게 되고요. 따개비 같은 동물성 파울링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파울링이 진행되면 최대 연료 손실량이 40%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개발한 툴의 첫 번째 기능은 이런 해양 생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능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현재 이 부착 방지하는 건 상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는 저항까지 저감할 수 있는 기능성을 부여한 도료입니다. 선박이 장시간 운항하면 따개비와 같은 해양 생물이 배 표면에 부착해 서식하게 됩니다. 이런 해양 생물이 많이 붙을수록 표면 마찰력이 증가해 배의 운항 속도가 느려지고 연료도 많이 소모되는데요. 핑크 메타크릴릭 애시드라고 하는 해양 생물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고 운항 효율의 극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방호 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화가 일어나고요. 그냥 막 먹진 않거든요. 신소재 고분자 수지를 사용하면 오염 방지 효과는 물론이고 마찰 감소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 도료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여기 있는 고분자인데요. 이 고분자 안에 보면 가늘고 기다란 실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도료, 이 수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그 실분자들이 풀리면서 긴 실들이 물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난류를 충유로 만들어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아가미에서 특수 물질을 뿜어내며 헤엄치는 청새치에서 착안된 것인데요. 고분자의 특수 물질을 몸통에 흐르도록 만들어 난류를 규칙적인 흐름의 층류로 바꾸며 마찰 저항을 줄인다고 합니다. 청새치에 이러한 유형 원리를 적용해 선박용 특수 방호 도료를 개발한 것이죠. 도료는 고분자 수지와 안료, 첨가제 등의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데요. 이를 선체에 칠하고 운항을 하게 되면 청새치가 헤엄칠 때 특수 물질을 조금씩 뿜어내는 것처럼 방호 도료 속 고분자 수지가 조금씩 해수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물의 부착을 방지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저항을 줄이는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선박의 선속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도료의 핵심은 수지에서 자구가 됩니다. 모든 그 도료 물성을 수지에서 자구를 하는데 그 도막이 바닷물과 접촉했을 때 그 표면부터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우리는 뭐 비누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분자 물질이 같이 떨어진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선박의 선속을 유지하고 그리고 해생물의 부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호 도료는 선박 운항 중 미세하게 닳아 선체에 부착된 해양 생물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방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기능이 조금씩 줄어들죠. 반면 특수 저항 저감제가 포함된 방호 도료는 해양 생물의 부착력을 최소화해 방지하는 방식이라 방호 기능 유지에 더 효율적입니다. 고분자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마모되며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장시간 운항하게 되는 선박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때문에 실제 운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모율을 확인하고 실선박에 부분적으로 칠해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 등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노력은 하늘에서도 이어집니다. 선박뿐 아니라 항공에서도 마찰력은 매우 중요한 관심 대상인데요. 운송 수단에 있어 속도는 곧 시간이자 돈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기 저항을 줄여도 연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의 공기 저항만 줄여도 연료 절감을 통한 항공사의 이익이 40%나 늘어난다고 하네요.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할 땐 공기 마찰에 의해 비행을 방해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비행기 날개를 유선형으로 제작해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요. 항력이 작아질수록 연료 소모율이 적어져 경제적인 운항이 가능해지죠. 마찰력의 위력은 하늘 위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통한다고 합니다. 마찰력은 진공 상태와는 관계없이 물체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마찰력은 존재하며 또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마찰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주에도 당연히 마찰력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중력 상황이기 때문에 마찰력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마찰력을 결정해 주는 거는 두 개의 물체가 맞닿는 힘입니다. 근데 우주라면은
당연히 중력이 없는 곳, 우주 스테이션 같은 곳은 중력이 없기 때문에 눌러주는 힘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지상에서 발사된 로켓은 지구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도착해 궤도를 선회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지구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순간 외부 온도가 수천 도를 넘어 화염에 휩싸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바로 대기층과의 마찰 때문인데요. 우주선이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속도로 인해서 우주선이 공기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 눌러주는 힘이 존재하고 우주선 표면과 공기 사이에 마찰 상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표면에 마찰력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마찰력이 열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우주선이 이렇게 지구로 들어오는 영화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현상이 그러한 공기와 우주선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엔 이러한 대기권 재진입 순간의 마찰력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없애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는 버려진 인공위성이나 로켓 몸체, 우주 비행사가 작업하다 놓친 공구가지를 포함해 현재 약 6,500톤 정도가 지구 주위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청소 위성이 쓰레기를 붙잡고 고도를 낮춰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 마찰열에 의해 자연적으로 불타 없어지는 과정으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주 쓰레기의 지구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의 영역에서까지 마찰력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 미래에서 중요한 거는 마찰력을 완전히 줄인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마찰력을 높인다거나 이런 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마찰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찰력도 우리가 완전히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된다면 원하는 때 적재적소에 마찰력을 이만큼을 집어넣고 또는 마찰력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작용하며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 마찰력. 실제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힘인데요. 때론 싸우고 때론 이용하면서 이끌어낸 기술의 발전과 삶에 유용하면서 마찰력의 두 얼굴이 새롭게 가져올 또 다른 발전이 기대됩니다.